자, 이렇게 2시 구간의 시황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 시마론 오늘의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부터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증권사별 2023 전망 분석, 새해가 주목할 섹터는 어떤 것이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장열 전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2022년 지난 한 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기 침체 공포 계속돼서 뭐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자, 일단 2023년 증시에 대한 기대치 어떻게 좀 변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올해 2023년 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은 지난 한 2개월, 네. 11월, 12월에 애널리스트나 증권하우스가 뷰를 보내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나 2개월 사이 변한 건 없어요. 전체적인 코스피가 얼마에서 얼마 사이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네. 그게 2000에서 한 2600 사이예요. 지금 2300점 못 미치잖아요. 네.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고만큼 올라갈 수도 있고 딱 갇힌 상태거든요. 그 네. 전망에 변한 게 없다. 거기서 어떤 큰 주제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일단 그러면 왜 2000에서 2600사 왔다 갔다 하느냐. 네. 첫 번째로 작년 가을부터 지금 겨울 들어가면서 반도체 등 사이클 주식을 포함해서 민감하니까 경기 네. 민감주에 대한 이익 전망이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아하. 그 빠진 이익의 전망치가 2023년의 전망치인데 그럼 보면은 올해 코스피의 이익 전망은 올해 23년에 작년보다 내려가는 건 명약관화하고 뭐 오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이익 대비 올해 반토막, 어허. 반토막이죠. 예. 하이닉스는 작년에 7조 정도 흑자 난 걸로 보는데 올해는 그거 거꾸로 마이너스 적자 한 이건 7조 정말 정도.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엄청난 거죠. 예. 그 두 회사만 해서 빠지는 게 있으니까 전체 코스피 뭐 우리 이익을 한 150, 160조 하는데 그 포캐스트가 다른 섹터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가 없죠. 네. 따라서 2023년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내려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전반적인 전망은 매크로가 안 좋으면 2천도 깨지는 거 아니야. 혹시 이익이 상반기는 안 좋아도 하반기에 좀 올라오는 희망이 맞다면 2,700 정도 가는 거 아니야. 3,000은 좀 언감생심인 것 같고. 네. 그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11월, 12월 사이에 그걸 바꿀 만한 건 없었죠. 네. 미국이 뭐 금리 인상이라는 기조는 한 번 더 가고 멈추는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 2개월 사이 변하는 게 없고 그 뭐냐?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얼마까지 가고 멈추느냐, 피봇, 전환될 수 있느냐는 기대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네. 나왔다 들어갔다. 아, 정말 감질납니다. 그렇죠. 이런 패턴의 반복이니까 예. 투자가들이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고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럼 거기서 투자가들이 할 수 있는 건 개별 종목밖에 없어요. 개별 종목들. 개별 종목인데 또는 개별 종목 뭉쳐 섹터, 예. 반도체 섹터가 잘 갈 것 같으면은 2차 전지 팔고, 네. 아니면 또 이제 그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면 요걸 많이 땡기면은 다른 쪽을 팔고, 예. 주식 시장의 유동성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사면 이쪽을 파는 섹터 순환 맞추기 또는 개별 종목에서 너무 많이 빠졌네. 근데 이익이 아까 전체적으로 장은 내려가는데 이익이 혹시라도 내년에 올해 성장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한 10% 성장하도 굉장히 좋은 걸 말해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에서 성장성이 남아있는 주식, 섹터적으로는 순환되는 거, 요거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2,200에서 변화가 없는 거고 네.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애매한 거죠. 이런 패턴이 당분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1월 말 내년 작년 실적이 나오면서 올해 전망을 해주는 삼성 애플의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 1월 말 네. 또는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이 미국이 멈춘다 또는 미국의 금리가 CPI 소비자 지수가 금리보다 내려가는 포인트 시점까지는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럼 시점이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5월이니까 빠르면 3월까지 늦으면 한 5월까지 이러한 당분간 이러한 개별 종목과 순환 키 맞추기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기에는 네. 당분간 쉽지 않은 거니까 하지만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는 어저께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이런 패턴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2천 이하를 안 가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투자가들이 교차하면서 한 2, 3개월을 더 가지 않겠냐.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말씀하신 김에 요거 잠깐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계속 빠지다가 네.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 다시 또 쭉 가나 싶기도 네. 한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맥락을 들어보면 이게 웬만큼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여기서 네, 네. 더 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삼성전자, 예. 하이닉스, 그다음에 관련되는 중소형 소부장 관련되는 거하고 네.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올라가는 건 비슷하잖아요. 폭이는 6% 오르고 4% 오르고 그렇죠.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오케이. 네. 이 정도 오르는 건 뭐 무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네. 말씀드렸을 때. 하이닉스 8만 원 훨씬 넘었잖아요. 네. 여기서 따라가는 건 오바입니다. 아, 오바다. 네. 아, 장비주, 중소형주는 오를 만한 주식이 있었어요. 네. 펀더멘트 말씀을 드리는 오늘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택적으로 사야 돼요. 아, 오늘 끝장을 쌓아가는 건 좀 어렵지만 그냥 묻지마 네. 반도체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네, 네. 아.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세이프한 것 같고 예. 이 정도에서 하지만 그것도 불리고 하이닉스는 좀 내려와야 될 것 같고 장비주나 소부장제는 아주 순수 장비보다는 소재 아. 소재 관련주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한 그 세액공제 어저께 확대된다는 예, 거는 예.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이득을 보는 거죠. R&D를 많이 하는 회사는 특별히 이득을 못 봐요. 네. 그렇게 가려줄 필요가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는 정보를 골라야 되는데 어제 못 골라서 오늘 이 오후장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거고요. 예. 전체 장은 하여튼 이렇게 돼서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지면은 네. 약간 분할 매수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뭐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당분간은 개별 종목들, 섹터별 이 순환되는 양상, 이 기맞추기 양상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지금 바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증권사별로 2023년도 증시를 전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예상 밴드 증권사별로 좀 살펴주시죠. 근데 한 뭐 10개 회사들이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 12월 달 벌써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벌써 한 달치 전인 거예요. 2000 아까 말씀드린 2000에서 2600이에요. 대충. 좀 많이 오버한 데는 2700. 네. 적게 하는 데는 일부 뭐 1950을 했다는 데도 있긴 한데 어쨌든 2000을 마음 편하게 하는 거죠. 2000까지 빠져도 나는 할 말 다 했다 이러는 거고 여기서 2700 이상 하는 거는 굉장히 컨비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2700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100, 2600 사이가 컨센서스 다 와 있어서 뭐 이거는 별 차별을 못 느끼는데 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좀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2000하고 2600이 어떤 의미인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별로 저희가 표도 같이 띄워드렸는데 하단을 봤을 때는 낮게는 2천 정도, 그러니까 2천을 깰 것이다라고 보는 분석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을 2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단을 높게 보는 시선에서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 2,200 정도까지를 보는 시선도 있네요. 그리고 높게 봤을 때 상단은 보통 한 2,600 수준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NH투자증권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은 2,750까지 상단을 바라보는 시선도 나오고 있네요. 반대로 SK치곤 같은 경우에는 상단을 2,450, 2,500 아래까지 보는 이런 관점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00에서 2,600 정도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방금 또 전 센터장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평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네. 왜 다들 2천에 모아두느냐? 네. 저번에 아마 10월 달에 우리가 던졌죠. 아직까지 안 깨졌죠. 그때가 2,000 얼마였죠? 2,100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2,180인데 뭐 이 친구가 별참 많진 않아요. 그때도 2,000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의 시장이 북밸류, 우리 순자산 가치로 했을 때 가장 낮았을 때가 보통 0.8이 깨질 때였어요. 네. 0.8, 0.7 얼마 갔을 때 있는데 최악일 때. 그렇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 이럴 때만 맞아요. 그 당시에 갔을 때 0.8배 이하 갔을 때가 똑같은 게 있는데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했어요. 네. 하이닉스가 지금도 적자라 그러잖아요. 4분기. 그 당시 2008년 4분기 리먼 브라더스 났을 때도 한 분기 적자가 1조 몇천억이었거든요. 그 당시 북밸류가 0.7인가 0.74까지 하이닉스가 떨어졌어요. 그게 최악일 때. 최악일 때. 최악일 때. 아까 하이닉스 이게 적용하면 또 나오는데 예? 장 자체가 0.8 이하 갔을 때 바닥이었어요. 0.75, 7몇 이렇게 되는 그 포인트. PER, 어닝으로 따지면 네. 좀
떨어지지만 그 이하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거죠. 거의 없었던 예, 거죠. 예. 그래도 PER, 어닝으로 따지면 8점 몇 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대충 2000 전후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나온 거고요. 아. 그럼 지금 2200이잖아요. 네. 여기서 10% 이상 빠지는 건데 그렇게 빠지려면은 쉽게 미국의 S&P나 그 나스닥이 여기서 한 15% 이상 빠지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나는데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걸 한국에 갖다 드리면 한국은 덜 빠진다 치더라도 그렇게 빠질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여력은 뭐냐? 0.8 이하로 빠질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흘러내리게 할 수 있는 강화는 금리 인상이 예. 지금 한 5에서 5.2% 미국에 올라가고 멈춘다는데 예, 예. 그거 더 올라가는 거죠. 한 5.5% 이상. 네. 그 정도로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온다고 보고 있는데 돌발적인 사태로서 한 번 더 내려가서 올라가면은 그러면 더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거나 근데 그 정도 갖고 부족하고 나중에 그 증권회사별 이 포캐스트 차이가 나는 차이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시스템 리스크 부채가 많아갖고 어떤 금융기관에 도산한다든지 네. 이런 식인 거죠. 정말 최악의 경우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0.8 이하로 한 번 갈 수 있게 되면은 2000이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놓은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낮다 그러면은 현재 주가 레벨에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탑에서 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업사이드는 뭐냐? 네. 업사이드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항상 저평가잖아요. PER 10배에서 12배 이상 가면은 거기 차요. 갑자기 뭐 예. 여기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수요를 갑자기 앞당겨서 우리가 이 3천 갔을 때도 13배 이렇게 갔었 있는데 3,400 그 시절이 그립네요. 오버했던 거죠. 예. 네. 그러면 한 12배 정도가 한계라고 보면 12배가 한 2,700 얼마 될 것이고 아하. 적정한 레벨의 한계는 뭐 내년도 가서 2024년에 실적이 좋으면은 어닝이 좋아지니까 저절로 올라갔지만 밸류에이션 올해 기준으로 2023년이 작년보다 내려간 걸 기준으로 PER 11배 얼마 정도 12배 안 되게 하면은 2,600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삼성 하이닉스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네. 한국전력같이 20몇 조 40몇 적자 등 이런 것들 모았을 때 PER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1배 12배면은 2,600선 정도가 큰 선 잡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번엔 같이 뭉쳤어요. 네. 그래서 기대치는 시장 자체가 전체로 2,600 이상 간다고 현재는 가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목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게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0.78배 그다음에 PER 11배 정도로서 2,000에서 2,600 나오는 밸류에이션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변수는요. 네. 미국이 물가 지수가 코어 CPI라고 했고 네. 이제 핵심 에너지라든지 그런, 신고 예. 빼고 6몇 %잖아요. 이게 지금 최종 미국의 금리라고 보는 아까 5에서 5.25 혹시라도 5.5 가면 좀 힘들어지는데 네네. 5%대보다 내려가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코어 CPI가 1%포인트 이상으로 해서 최종 금리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빨리 오면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할 건데 그것을 빨리 보는 사람들은 한 3월 달 바로 앞이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월 긴데. 그리고 좀 늦게 보는 사람 예. 5월 달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2분기 정도까지 버티면은 네. 아마도 미국도 물가 지수가 내려가는 게 뚜렷해져서 최종 금리 낮아지면은 모멘텀 붙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주식들 많이 갖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를 포함한 주식들이 힘을 내면은 네. 그래야지 장이 아까 2,300 기준에서 2,600으로 가는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아직은 희망과 기대가 좀 섞여 있고 네. 정확한 비저빌리티는 아직은 없는 거지만 그것이 가장 큰 변곡점입니다. CPI가 6%대가 최종 금리 5에서 5.25 지금 컨센서스보다 확실히 내려가는 시점이 빨리 오느냐 얼마나 언제 오느냐 이게 가장 큰 변곡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저희가 3천까지 뭐 그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좋아지면 3천까지 가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요원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올해는 네. 물가 잡히고 네. 내년에 어닝이 24년 어닝이 예. 뭐 한 20%, 30% 올라가는 게 보일 때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시점이 빨리 보면 가을, 늦게 보면 올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증시 전망치 밸류에이션 평가를 좀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네요. 일단 하단 2천선으로 잡는 게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처럼 정말 최악의 시기일 때 밸류를 따졌을 때가 2천 라인이라는 점. 물론 정말 최악의 경우를 더 가정한다면 살짝
살짝 그 밑으로 하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단은 일단 2,000 정도로 잡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위로 봤을 때도 아주 긍정적인 밸류를 찾아봤을 때가 2,600 수준이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예전에 한번 갔었던 3,000 라인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인 것 같고 2,600 정도 2,000에서 2,600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곡점이 될 만한 주요 변수 체크를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CPI 이 물가 지수 자체가 최종 금리 수준 컨센서스에 비해서 얼만큼 내려올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다 잘 체크를 해주셔야 시장 흐름을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이런 목표 주가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지수를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아까는 탑다운으로 네. 전략가라든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퀀트 가지고 증권사에서 자기네들의 전적인 큰 그림을 말씀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애널리스트별로 각 섹터별로의 뭐 이런 걸 다 정확히 긁어 모아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에 시총 가장 높은 30개 종목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의 네. 목표 주가를 다 치러봤어요. 근데 목표 주가라는 게 쉽게 빨리 안 바뀌죠. 특히 하락할 때. 그래서 평균 뭐 목표 주가 다 필요 없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 가장 낮은. 근데 그 목표 주가로 이렇게 잡아보면은 업사이드가 네. 가장 높은 주가도 사실은 좀 이따가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래도 최저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목표 주가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NG, 엔솔 밑에까지 뭐 현대중공까지 쭉 해보면은 그게 나온 게 2,700이 나와요. 2,700. 그럼 업사이드가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2,236 지금 큰 차가 없는데 예. 그럼 20% 정도 남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최대 목표치. 최대 목표치. 아무리 많이 봐야 2,700. 예. 그러면 거기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 선정했는데 네. 이제 애널리스트가 끄는 어닝 포캐스트가 하향이 조정될 수도 있고 상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 실적 나오고 나서 하향 조정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급적으로 5% 빼자고요. 어닝 5% 빠지고 갖고 그만큼 빠진다. 어허. 사실은 어닝을 내준다 해서 바로 목표 주가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정도 여지를 두면은 2,500대가 나와요. 갑자기 좀 갭이 좀 있네요, 네. 이거. 5%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1조 나던 게 500억 빠지는 거니까 어허. 그렇잖아요. 1조 원가 1,000억 빠지면 10%니까 예. 5%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비교적 적정 틀리지 않았다고 바라봤을 때 좀 네. 뺐을 때 2,500, 2,6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탑다운 비슷한 거죠. 그러면 10몇 %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사이드 별로 많지 않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어닝 포캐스트가 틀렸어. 네. 많이 틀렸어. 많이 틀렸을 때. 그러면 한 10% 빼야 되거든요. 예. 5% 10%가 그냥 빼는 건 아니에요. 네. 5% 10%가 앞쪽에 1, 2분기 빠지고 하반기에 재고 소송돼서 하반기에 올라간다 하면은 연간적으로 5% 10%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빼고 하반기에 올려서 하나 5에서 10% 빠진다는 포켓 할 수 있거든요. 10%까지도 과감하게 많이 보수를 한 거거든요. 10% 빠지면 어떻게 되죠? 지금 포켓에서 2,300이 나와요. 2,300. 그럼 지금하고 별 차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어닝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오면은, 예. 그렇죠? 업사이드가 무조건 쫓아가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매우 피인포인트 해갖고 예. 종목 섹터의 어닝 포캐스트를 들여다 봐야지, 꼬나 봐야지 괜히 따라가다가 물리고 5% 물리고 이럴 수 있고. 그렇죠. 사실 지금 막연하게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왜 이제는 뭐 사면 뭐 안심하고 할 수 있겠지가 아니다. 그런 섹터나 종목이 나오기 십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닝 그래서 지금 1분기 1월 말에 2월 초에 작년 실적 확인되고 올해 전망이 나오면서 네. 애널리스트들이 어닝을 내출 가능성 그런 가능성 하면은 아까 얼마 나와요? 2,300에서 2,500대 정도까지만 일단 바라볼 수밖에 없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애널리스트 바텀라인 나오는 거죠. 마지막은 네. 아까 제가 거꾸로 해본 건데 매크로가 예. CPI 물가지수가 금리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3월이 아니고 더 늘어진다든지 네. 만약에 혹시라도 뭐 그 금융 리스크 비슷한 시스템 리스크 은행의 부채가 문제가 예. 돼갖고 그런 게 어느 나라에 발생해서 동남아시아가 뭐가 됐든 미국이 됐든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현재는 별로 막 크지 않지만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변수들 그렇죠. 작년에 전쟁도 터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다. 매크로 추가 하락 압력을 감안해서 한 10%나 7, 8% 빼면은 그럼 2,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순환될 때 예. 많이 빠지는 종목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어닝이 다음 분기에 대한 예측에 대한 정확한 게 없으면은 네. 전체적으로 2,500배 가면은 확실히 정밀하게 해야 되고 2,200 밑으로 빠지면 아주 과하게 빠진 종목을 좀 줍줍 해야 되고 이런 패턴인 거죠. 이게 귀찮으면은 전체적으로는 한 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 매크로에 추가 압력이 없다면은 2,300 정도는 지지되거나 많이 빠져도 2,200 정도에서 지금 정도죠. 네. 는 추가적으로 나쁘게 볼 건 없는데 업사이드는 2,600이 만만한 건 아니다. 어닝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렇게 코스피가 애널리스트 포켓에서 나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하면은 네. 코스닥도 지금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작년 말말에 680이었는데 마찬가지라면은 어닝이 빠진다 가정하면 700을 쉽게 넘지 못합니다. 네. 매크로에 민감하면은 600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게 가치 갖고 있고 최대한 좀 좋게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800 정도 선 800 회복하는 정도까지는 모든 게 좋아지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시총 상위 30개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봐야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코스피 일단 아주 긍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최대 2,700 정도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고 변수들이야 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죠? 변수들이 나와서 부정적인 변수들이 나왔을 때 지금 수준 아니면 그보다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그래서 가장 좋게 봤을 때 2,700 라인 그리고 좀 안 좋게 본다면 2,100 아래로도 내다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850 라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700 수준 정도가 어닝 10% 하락 시의 가능성이고 그보다 더 안 좋게 나왔을 때는 640까지도 하방이 좀 열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가늠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추가적인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별로 전망 어떤 특이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라든지 차이점들 특이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까 컨센서스가 2023, 2,600이니까 네. 공통점이 많아요. 네. 공통점 아까 금리, 물가가 금리보다 내려가는 포인트. 네. 3월이냐, 4월이냐, 5월이냐. 그렇게 내려가는 듯하다가 혹시라도 연말, 가을에 한번 튀느냐. 요 정도가 다른 거지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럼 이거에서는 뭐 주식에서 먹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하여튼 핵심 변수는 그거니까 네.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추천 종목이 있는데 섹터가 네. 업종들이? 동일하게 일치되는 건 딱 한 가지죠. 뭐죠?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전지. 10개 기관 중에서 네. 증권회사 두 군데죠. 한 군데는 네. 타 이구동성으로 반도체 또는 2차 전지가 여전히 10개 중에 5개가? 조금 다른 거는 반도체는 상반기 나쁘고 하반기 좋으니까 그러면 선행하니까 상반기 또는 1분기 중에 주춤하자 이런 네. 얘기인데 예. 그 삼성장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고 네. 2차 전지 많이 올라갔다 조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불안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 2차 전지 투자하는 게 이슈가 아니고 네. 앞전에 전기차가 이슈가 되는 테슬라가 수요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연말 연초에. 주가도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네. 테슬라 자체가 경쟁력의 이슈면은 예. 그다음에 이 전기차에 대한 이 근본적 수요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현대차건 기아차건 뭐 또 그 폭스바겐이건 그 포드건 이런 업체들이 하면은 사실은 2차 전지 근본적인 성장성은 아주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센티멘트가 안 좋기 때문에 얻어맞은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IRA에 관련돼 가지고 중국 과거의 그 이슈에서 이게 정확히 해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수혜를 정확히 보는 거야 이런 네.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금리가 아까 근본적으로 내려오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잡음이 나요. 2차 전지는. PER을 그러면 EV/EBITDA를 2024년을 땡겨도 돼? 네. 25년을 땡겨도 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한 번은 기술적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낮게 잡지 않으면은 지금의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미국이 그래서 2차 전지가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섹터 순환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좀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른 것도 사실 반도체 좋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도 있겠고 2차 전지 있죠. 빠진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를 뭐 바벨 전략 둘 다 살 수도 있지만 네. 둘 다 뭘 사든 간에 철저하게 빠졌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관성을 본다면은 한 번 빠지면 한 2, 3일 또는 2, 3주 가거든요. 네. 그렇게 나눠서 사야 되는 거지. 이거를 아무리 좋다고 할 수 없. 두 군데 한 군데가 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는 네. 사실 여기에 반도체 2차 전지를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아웃퍼포먼스. 그렇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좋게 그렇죠. 보는 거는 사실 거기서 수익을 크게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다. 아까 예. 2000에서 2400 요즘 왔다 가잖아요. 이걸 뚫고 2600 내년을 보고 2800 간다. 이런 컨센서스가 잡히려고 하는 그쯤에는 주도주인 반도체 2차 전지를 사야 돼요. 네. 이 컨센서스가 맞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잡히기 전에 아까 말한 2000에서 2100에서 2400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는 네. 철저하게 분할
저가로 사지 않으면 반도체 2차 전지 똑같이 공통화된 여러 주식에서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반도체에도 낮게 사는 주식이 있고 네.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도 있고 2차 전지에서도 지나치 거품한 게 있고 덜 간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뭐 제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김장렬이 요것만 그 나중에 보시면은 채널 보시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한번 참고해 볼게요. 삼성만 삼성안에서 말씀드리면 삼성은 5만 5천 원대, 5만 원 중후반대면은 지금부터 30번 나눠서 사시면은 아, 30번. 네. 그러니까 30번 이제- 그만큼 많이 쪼개서. 그렇죠. 30번 나눠서 매일 사시면 2월까지 사는 거고요. 음. 만약에 이틀에 한 번 사면 언제까지죠? 한 4월까지 사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변곡점이 3월, 4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사갖고 물리더라도 나중에 사람 묵히면은 올해보다는 내년도 또는 내년 것을 기억하는 올 연말쯤에는 주식의 주가가 달라질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하이닉스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하는 거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하이닉스 따라가는 건 좀 주춤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 5만 5천 원은 얘네들의 순자산 가치의 1.1배 정도예요. 과거에 금융위기 때 삼성전자가 적자 났을 때 1배에 간당간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요거 잘 안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5만 원, 5만 5천 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사면 되고 단 목표 주가는 네. 삼성전자 올해 어닝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나서 20조, 25조면은 ROE, 네. 리턴 온 에퀴티가 한 자리예요. 음. 그럼 내년 걸 땡긴다 하는데 네. 내년도에 어닝이 올해 반토막 났다가 올해 대비 내년도가 40% 올라가고 예. 뭐 한 40조, 38조 이렇게 된다. 올해 20몇 조인데 이렇게 되는 포캐스트가 들어와야지 ROE가 한 10% 그때 두 자리가 두 자리로. 되면은 그럼 PBR 얼마 주시겠어요? 1.2배 줄 수 있잖아요. 1.2배를 갖다 붙이면 그게 7만 원대예요. 아. 따라서 7만 원을 바라본다는 건 현실적으로 예. 내년도에 24년 어닝을 땡겨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가시성은 애널리스트가 언제쯤 자신감이나 정확한 나름대로 갖느냐 여름 때 돼봐야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사실은 여름 지나기 전까지는 7만 원 이상을 바라보는 건 어렵다. 그냥 낮게 사야 된다. 그냥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그거의 진폭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 0.8배 얘기하셨잖아요. 네. 0.8배를 하면은 하이닉스는 7만 원 이하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그러한 전제 조건 깔았죠. 그렇게 엄청난 시츄에이션의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동시에 발달하잖아요. 사실 0.8배 이하가 만만하지 않은 거죠. 네네. 그래서 연간에서 또 7만 원 깨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올해 엄청 적자인데 작년에 7조 흑자, 올해 7조 적자들은 좋게 봐도 2, 3조 적자인데 네. 내년에 그럼 갑자기 8조 흑자 나나요? 그게 아니니까 네. 하이닉스는 ROE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PBR을 0.8배, 0.7 잡는 건 중요해. 그거하고 별도로 네. 얼마까지 가느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배를 쳐준다 하더라도 10만 원. 삼성전자가 1.2배일 때 1.1배 하면은 10만 원 언저리 정도가 최대 목표 주가인데 이거 역시 내년 걸 바라보는 시점이 언제냐? 여름까지 바라보기 쉽지 않죠? 네. 가을, 겨울 가봐야지 내년 걸 땡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되는 거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삼성은 5만 원 중반대 줍줍, 하이닉스는 8만 원 이상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한 10% 15%이 정도죠. 재미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반도체 말고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말고 장비 소재 정보를 해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순수 장비보다는 소재 종목. 네. 소재 종목이 역시 소재로. 네. 아. 그게 이제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네네. 종목을 말씀드리면 원익 QNC.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네. 따라가기 애매한데 원익 QNC라든지 월덱스 이런 종목이 소재주로서 괜찮은 거고요. 순수 종목보다는. 네. 뭐 그다음에 또 뭐 ISC 같이 소켓,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인텔의 서버 칩이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네. 이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액 공제 확대의 그 증분에 대한 효과가 이런 업체들은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줍줍을 좀 내려갔을 때 사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4% 6% 먹는 거에 지속성보다는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죠. 언제까지? 네.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도를 바라보는 실적에 대한 가시거리가 나오는 여름까지는 이런 패턴을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2차 전지 뭐 상승세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막연하게 이제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네요. 정말 쌌을 때, 그때 접근을 해야 되겠고, 심지어 30번을 나눠서 삼성전자를 접근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실 정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별 전망에서도 공통 분모도 이렇게 있겠지만 차이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차이점은 이제 두 군데가 중국을 좀 바라봤어요. 네.
나쁜 거는 양안 관계. 아, 대만과 네네네네. 중국이 또 구체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나쁘게 보는 게 하나 있었고 네. 좋게 보는 거는 부양 정책 또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리오프닝. 그렇죠. 그러니까 1, 2월 달은 스트러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뭐 어려워도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감염이 빨리 돼가지고 네. 지하철 이용이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클리어지는 시점은 3월 달인데 그러면 이게 플러스입니다. 중국이 플러스가 되면은 거기 스마트폰이라든지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IT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아까 IT의 피보트는 삼성전자가 감산할 정도로 실적이 너무 나빠지는 게 하나 있고 반대로는 네. 소비가 좋아질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건데 가장 망가진 스마트폰 중국에서 중국. 근데 중국이 아까 말한 오프닝과 연결되면은 예. 그 효과 가능성을 혹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겠죠. 예. 그 긍정적인 중국의 어떤 상황의 변화, 또 나쁜 변화, 이 극단적인 게 있어요. 그건 네. 눈여겨 보실 필요 있고요. 부동산 부채는 2,100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아예 전망을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만큼 네. 전망은 의미가 없다. 코스피점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 게 좀 차이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별로 전반 공통적으로 차이점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23년 올해 추천 섹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그 아까 반도체 그 2차 전지 공통적으로 두 명의 한 명 걸로는 반도체는 하반기 잡고 2차 전지는 주집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예. 그거 말고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네, 말고는 조금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은행을 추천하신 분. 은행이요? 금리가 강하게 올릴 것이고 아하. 한국의 이제 금리 이슈가 부채 이슈로 그 가계 부채 이슈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깐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럼 NIM 님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하나은행 이거 뭐 안정적인 회사가 있다. 그래서 은행을 얘기하는 데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 작년에 대한 방산, 기계, 네. 방산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두 개 있어서 어텐션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악유가 되는데 한쪽 어느 증권에서는 인터넷 헬스를 좋게 보고 반면에 어느 증권에서 아니야 인터넷 바이오는 이 금리가 높을 때는 아니야라고 네. 오히려 추천하지 않는 섹터로 해가지고 좀 대조돼서 이거 더 헷갈리네요. 사실 인터넷이나 바이오 너무 지금 내려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금리가 아까 CPI 넘버 금리가 내려가는 또는 멈추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인터넷 헬스 전체적인 섹터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맞고 네. 은행하고 방사는 어느 정도 포트 차원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장 추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섹터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돈을 벌려면은 예. 인내심을 가지고 반도체가 저점에서 사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인내심 장비주, 갖고. 소부장제 예. 이런 주식이 그게 지금일지 나눠 사야 될지 아니면 5월달, 6월달일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주식은 그때 사는 거죠. 예. 하이닉스가 7만 원 이하, 삼성전자 5만 원 이하면 그 주식이 원초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소부장제 괜찮고 조선주를 좀 개인적으로 좀 유심히 보고 있어요. 조선이요? 사실 뭐 작년에만 해도 뭐 소위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네. 좋았는데 많이 지금 내려가 있잖아요. 네, 이제 다시 좋아질 것이다. 2차 전지라든지 뭐 방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갔다고 보거든요. 예. 전쟁이 끝나거나 뭐 여러 시츄에이션이면은 그 종목보다는 조선은 수주가 있기 때문에 수주 흐름에서의 근본이 바뀌는 게 있어서 근데 반도체보다는 세게 난 거야. 반도체가 때려가서 더 큰 이슈가 된다. 반도체하고 조선을 진짜 많이 보여야 되는 거고 예. 사실은 이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산업 전환에서 로봇주, 신재생주 얘기하는데 신재생은 풍력 이런 거 말고 네. 원자로 관련되는 거 그래요? 라든지 이런 거하고 로봇주는 엊그저께 뭐 개별 종목에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삼성에서. 투자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정도가 좀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정열 전 상상이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올 한 해가 어떻게 될까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렇게 김정열 전 센터장과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